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터리 얘기가 주류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은 FSD 10.13 거기에 유출 이미지가 나왔는데, 하여튼 기대하게 만드는 거는, 그래서 저도 너무 지금 13이 기다려진다. 지금 업데이트 상황을 보니까 인플로이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받게 되면 또 금방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천대성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S를 저도 제 상황에서 뭐 다른 분은 왜 S를 왜 샀냐, X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S만의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장점 때문에 제가 샀고, 오랫동안 제 영상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제가 왜 S를 샀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X보다 S가 나은 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기를 못 해가지고 제가 S를 타긴 했는데, 다 만족스럽진 않은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 있고 더 늘어나게 되면 이게 그 공간에 대한 뭔가 갈망?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Y에도 마음이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S를 살 때 최우선으로 뒀던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만의 장점이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만족스러우면서, 왜냐면 제가 모든 걸 만족시키는 차는 없습니다. 딱 제가 타겟팅했던 거를 정확히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S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처음은 배터리 얘기인데요. CATL이 M3P 이거 TSMC 기술을 중국 기업들이 처음에는 SMIC 완전 글로벌 파운드리 뺏겨가더니, 뭐 명칭도 중국 기업들은 참 신기합니다. 마치 TSMC가 생각나는, 나중에 SMIC 얘기도 시간이 된다라면 해볼까 하는데요. 뭐 반도체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다시 배터리 얘기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처음에 이 새로운 배터리를 얘기했을 때 LMFP, 그러니까 인산철에다가요 망간을 더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와서 칩 사이언티스트가 나와서 CEO인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기사에서는 LMFP가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 칩 사이언티스트가 나와서 그거 맞고 이미 대량 생산에 들어가 있고 내년이면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냥 LFP에서 에너지 덴시티가 한 20에서 30% 증가되는 수준이니까 아직 한국 기업이 잘하는 NMC811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CATL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마켓을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때 한국 기업 다 합쳐도 CATL이 하나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것까지 내놓으면은 지금도 포드라든지 현대도 그렇고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CATL의 배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자, 혁신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에너지 덴시티를 보면은 그 전에 이제 볼티지 커브를 보는 거죠. LFP의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NMC나 NCA 계열은 이게 볼티지가 높이에서 이게 쓰면 쓸수록 쭉쭉쭉쭉 떨어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긴 하는데, 요즘 그거 아니어도 아는 방법 많습니다. 근데 인산철은 그냥 플랫하다가 막판 거의 죽기 직전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참 알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걸 장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LMFP는 망간을 좀 첨가한 거는 곡선 드랍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서히 드랍되는 게 아니라 초반엔 플랫하다가 확 드랍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C 레이스로 올려버리면은 좀 서서히 드랍하는 걸로 가기는 합니다. 흡사 이거는 점점 NCA와 비슷한, NMC랑 비슷한 건데, 한국 기업이 잘하는 NMC811과 비교해서 이게 사실이면 진짜 이제 난리인데, 캐패시티는 떨어지죠, 당연히. LFP를 좀 개선했어도 워낙에 NMC811과 격차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큰일 난다 그러면, 일단 중국 기업들은 기본빵으로 셀2팩을 깔고 갑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대부분 차들들, 지금 먼로 할아버지 중국 자동차를 시승해 본다라든지 중국 전기차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유럽에 가보면 일부 중국 차들이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기차를 수입해보고 뭐 그런 정보들을 이제 좀 접해보니까 아주 그냥 셀트팩을 거의 기본판으로 깔고 가는데 모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팩 단위에서 NMC 811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를 조금만 올리면은 그게 팩에도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인산철을 써서 셀2팩을 써서 NMC 811 대비해서 한 20%? 많아 30%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 셀의 에너지 덴시티를 20% 30% 올려버리게 되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망간을 더 넣은 거거든요. 망간 자체가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첨가한다 그래가지고, 배터리는 제가 누누이 러 머티리얼 싸움이라고 그랬죠. 원자재 싸움인데 이거 넣어봐야 가격 인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국 기업이 만드는 배터리 팩하고 중국 기업이 만드는 배터리 팩하고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싸. 그러니까 인건비도 싸고 그 중국 특유의 그거 플러스 아예 재료나 기술적으로도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진짜 이 상태가 되면은 중국 기업들한테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그냥 붙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내년에 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좀 의심스러운 거, 이걸 바로 다루지 않았던 거는, 아니 LMFP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아니 딱히 이 동네에 제가 논문도 지금 더 한번 보여드릴 텐데, 논문 보면은 예전에 제가 말한 그 배터리 케미스트리에서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변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최근 논문들 뭐 몇 개, 뭐 중국 논문들을 왜 보냐, 이미 배터리 업계는 중국 사람들이 꽉 잡고 있고요. 미국에서 논문 나오는 것도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배터리는 꽉 잡고 있어서 뭐 중국 이름 안 들어간 게 배터리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인산철 배터리 연구하는 것도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NMC 뭐 111부터 해서 뭐 622, 그다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니켈이라는 게 10으로 놨을 때 니켈을 8 넣고 코발트 1 넣고 망간 1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인산철 연구도 조송집뿐만 아니라 그나마, 아니 아마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뭐 마법의 가루니 약간의 이제 모디피케이션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 크리스탈 양극재의 퀄리티, 코팅 퀄리티라든지 크리스탈리니티라든지 니켈에 뭐 만약에 NMC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유니폼하게 넓은 에리어에 아주 이쁘게 퀄리티가 유니폼하게, 아니면 그 원자재에, 이거 중금속이니까 크리스탈리니티라든지 결정성 뭐 이런 것들이 좋게, 얼마든지 그런 거 조금만 낮게 하더라도 성능이 팍팍팍 증가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 양극재에다가, 인산철 양극재에다가 리튬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코팅을 합니다. 나노로드로. 그러니까 쉐입을 바꾸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뭐 결정성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의 연장선 상인데, 이런 것들을 모양을 바꾼다든지 살짝 코팅을, 어차피 비싼 물질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보니까 충전 디스차징 레이트도 올라가고 스테빌리티도 올라가고 엄청 좋아지더라. 뭔가의 기존에 LMFP에 우리가 알려진, 그냥 익히 알려진 그 양극재에서 내부의 퀄리티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CEO나 이런 헤드들은 다르다고 하면, 이게 다르다고 마케팅을 포인트를 잡게 되면 뭐 같은 배터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거기서 파생된 건데 같은 게 아니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혼선되면, 좋게 봐주면. 근데 항상 우리는 이게 중국 기업이라는 걸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믿기가, 잘 봐주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거 진짜 되면은 난리 난다. 참 CATL이 대단하네요. 자, 다음은 폭스바겐 CEO의 잘린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잘린 거거든요. 왜냐면 컨트랙이 2025년까지인데 내려갔죠. 저는 예전에 그 투표했을 때 그때 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때 옛날 영상을 보면은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그때 틀렸지만 결국은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고 결국 얼마 못 가서 안타깝게 스텝다운 하셨습니다. 근데 원인이 되게 궁금했는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원인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실패해서랍니다. 이게 저는 내연기관 회사들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라는 거는 체질 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 집중화된 CPU와 기존의 펑셔널 베이스가 아닌 그런 것들을 다 들어엎는다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의 근간입니다. 다 들어엎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말했듯이 전기차를 가면은 노조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날아가고 그런 과정에서 딜러십도 문제가 되고 기존에 우리가 참 많이 기본적으로 유지했던 거를 싹 다 들어 엎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그런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이것도 맞췄죠. 뭐 ID4, ID3 뭐 지금쯤이면 소프트웨어 뭐 완벽히 뭐 테슬라 다 따라잡고 다 업데이트해서 뭐 금방금방 되는 이 뉴스들 보면 뭐 작년부터 그랬죠. 근데 지금도 안 돼서 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차를 아니 지금의 미래의 가치는 이 소프트웨어인데 이 회사들은 내연기관들은 힘듭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론 머스크도 내려간 거에 정확하게는 그렇게 답을 안 해주지만 Software is a key to the future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히 딸린 식구들인 포르쉐나 아우디, 뭐 벤틀리 다 매한가지고요. 많은 내연기관 회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들. 그런데요, 그게 메인으로 올라오기가 이 회사들이 투자하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조직 전체가 내연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돈의 주체가 내연기관이 돼가지고 오게 되면은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과 잘 융합되길 바라지 그 기술이 나와서 현재 있는 내 시스템에 나를 그렇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조합되길 원하지.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회사를 만들고 분사를 하든 뭘 해도 돈의 주체가 여기 있게 되고 여기 임원진들이 다 아직 헤드들이 엔진이라든지 내연기관에 뿌리를 두게 되면 거기 식구들도 챙겨야 되거든요. 돈의 주체가 그러니까 그 본질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완전히 분사하고 떨어뜨려놔야 되는데 GM 크루즈도 보십시오. 말을 안 들으면 GM 쪽에서 분명히 독립된 회사인데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헤드를 바꿔버리는데 그런 와중인데 내연기관이 뭔가 주체가 돼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제가 너무 비판이 센가요? 근데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봐왔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의 그 한계 별로 하는 행보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음은 인플로이들이 FS 베타 10.13을 저도 빨리 받고 싶은데 이런 사진들을 이제 유출을 하는데요. 진짜 놀랍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타이틀대로 Vehicle Pass입니다. 제 차는요 여기까지밖에 못 봅니다. 이렇게 길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좋아지고 프로세스 파워나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제가 프로세스 파워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카메라 얘기 많이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센서가 좋아서 더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니 없는 것도 그리는 마당에 그러니까 그동안 통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멀리까지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어제 얘기한 근데 저는 현재 12를 쓰고 있으니까 센서 높이가 높으면 더 멀리 보니까 더 이렇게 실제 멀리 보니까 더 좋긴 하겠죠. 원래 데이터가 더 좋으면 더 시너지가 더 납니다. 근데 안 보여도 얼마든지 얘네들이 보는 거는 인간의 이제 너머를 볼 조짐은 충분히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더 예측이 더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설령 틀릴지라도 제가 예전에도 이 AI 때문에 예측하는 게 옛날에는 주식시장에 이런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뭔가 기준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가 틀렸는지 비교하고 이런 과정들, 트레이닝들이 AI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그게 틀릴지언정 뭔가 확고한 기준이 있고 없고 차이는 미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더 멀리 자기가 확률적으로 이 패스웨이를 13부터 그리기 때문에 일단 별일이 없으면 이거 패스웨이처럼 따라가죠. 지금 오른쪽 사진 보더라도 주변에 아직 여기를 못 보고 있는데 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여기까지 그린다라는 게 그전에는 이렇게 못 그림. 지금 제 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을 받게 되면 이거 더 부드러워질 수도 이렇게 턴을 미리 예측해서 그러니까 라운드아바웃도 이게 부드럽지 못한 이유가 여기까지만 들어갈 때까지만 예측을 하고 그 다음 패스웨이는 여기 가서 생각하려고 얘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별일 없으면 이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진짜 버전업을 정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기대를 이제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저는 100% 안 믿습니다. 주행 보조로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는 거지. 저는 로보택시에 많이 긍정적으로 정말 초창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아직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비판적인 자세에서 보더라도 매번 정말 수많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매번 기대감을 정말 만빵 불러일으키는 정말 테슬라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